종료시키는 군사훈련 중단하라! 전쟁 연습 중단하고 평화를 실현하자! 제재는 해결이 아니다! 대화로 해결하라! 지난 12일 날 포항에서는 2만여 명이 되는 한미 해병대 해군들이 이른바 상륙작전을 했습니다. 상륙작전을 해서 내륙으로 진격을 하고 평양을 점령한다는 그런 시나리오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날 원래 언론에서 그리고 한미연합사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요란하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뒤로 도상훈련이었던지 간에 평양 진공훈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륙작전 지역에서부터 40km, 50km 지점, 바로 남포에서 40km, 50km 지점이 평양입니다. 평양에 진격해서 평양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말하는 참수작전,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하는 이런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네들은 옛날에는 상투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키 리저브 독수리 훈련 이전에 팁스피트 훈련 뭐 이렇게 이어온 것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얘들 이야기가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례적이라는 말은 한편 일리가 있습니다.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계속해서 북정권을 괴멸시키려고 하는 전쟁 연습을 했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방어적인 훈련이라는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그 동원된 인원이나 장비나 그 여러가지 규모 이걸로 봐서 그것은 괴멸시키려고 하는 공격 전쟁 연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처음부터 방어적이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연례적이라는 말도 안 했습니다. 진공작전이라고 했습니다. 평양을 진공해서 북정권을 무너뜨리고 그 최고 지도부를 참수한다고 떠벌여내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말 그 자체가 선전포고입니다. 원래 선전포고 오래전부터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선전포고를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하기까지에는 하나가 있었죠. 바로 대북 제재 결의 때문이었습니다. 70년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맞습니다. 원래 대북 제재라는 것이 825호, 1695호는 유엔 헌장 7장 41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41조, 42조는 유엔에서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재입니다. 그런데 1169호까지에는 그런 조항이 아니라 그냥 탈퇴한 것을 다시 들어오라, NPT 탈퇴한 것을 다시 들어오라. 그렇지 않으면 또 그때 얘들만은 대포동 2호라고 했습니다. 최초에 두 번째 이북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규탄하는 1695호를 했지만은 그때도 징벌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그런 징벌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1718호, 1884호, 그리고 2084, 2095, 94 이렇게 했다가 이번엔 2270호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상 유엔 70년 사상 최초의 가장 강력한 실효적인 제재라고 했는데 사실 내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북에 대해서 무역거래, 금융거래, 해상, 항공 모든 면에서
완전히 차단하고 봉쇄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단항이 있습니다. 민간 부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것은 사실상 그냥 거치레로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네들이 맘만 먹는다면은 완전히 북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나라라도 가령 가장 강력하다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혹은 일본, 독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제재를 가한다면은 한 달 못 가서 망합니다. 그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무역거래, 상업거래, 금융거래가 차단됐는데 어떻게 견뎌냅니까?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자립경제 체제가 완벽한 나라만이 버틸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2009년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을 적에 북에서는 오히려 주체철, 주체섬유, 주체 또 뭐죠? 이렇게 주장하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제재를 강해도 우리는 견뎌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견뎌내는지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저 용흥 네거리에다가 엄청난 규모, 그 과학자 거리보다도 훨씬 더 규모가 큰 그 거창한 거리를 조성한다고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니 완전히 틀어막혔는데 무슨 돈과 무슨 자재, 무슨 물건으로 그런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지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그렇습니다. 제재, 지금은 세계가 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무역을 하고 경제 교류를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70년 이 봉쇄와 차단을 당했던 북에서는 아마 거기에 대해서 내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켜볼 수 없지만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런 제재를 하느냐, 왜 이런 북침 전쟁을 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제재 결코 정당하지 않습니다. 유엔 헌장은 주권 평등의 원칙, 그리고 어떤 국가나 정치적 독립성과 그리고 영토 보전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침략으로부터 자위권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70년 동안 핵 공격을 비롯해서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상대도 자위적 억제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핵을 갖지 않는 북에 대해서 핵을 가진 미국이 핵 공격 위협을 했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다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스테니스호가 10만 톤이 넘는 항공모함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와 있었던 F 스텔스 22가 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핵잠수함, 그리고 언젠가는 B-52, B-2까지 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핵전력들입니다. 핵전력을 이렇게 가지고 왔다는 것 자체가 북핵을 만들어놓은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쟁이 났다 하면은 유엔 안전보장회에서는 이 분쟁이 왜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걸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 이사는 안전보장 이사에서는 우선은 평화적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이 이런 무법자들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하는 것, 이건 당장 42조를 적용해서 응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미국이 이런 침략전쟁, 핵 공격 위협을 계속했다면은 미국을 응징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유엔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엔은 미국이 꼭두각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인공위성을 발사했습니다. 며칠 전 보니까 러시아에서도 미국뿐만 아니라도 지금 급궤도를 지금 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위치를 교정시켜 가지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촬영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아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사진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만 찍는 게 아니라 북에서도 인공위성을 가지고 지구를 관측하게 돼 있습니다. 일기예보를 할 수 있고
또 풍년이 될 것인지 아닌지 국민 생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지구 관청 위성을 발사했는데 그것 때문에 제재를 한 것입니다.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 이것은 어떤 나라나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떳떳한 정당한 권리 행사를 했는데 제재를 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제재 속에 이 전쟁 연습이 들어갔습니다. 한반도는 일촉즉발이 핵전쟁 위협성에 놓여 있습니다. 북측과의 전면전 상황을 상정하여 북측이 먼저 쳐들어올 시에 일단 방어하고 그 다음에 반격을 한다라는 작전계획 5027에서 북한 측에서 뭔가 공격할 조금의 움직임이라도 보인다, 조짐이라도 보이면 바로 가서 선제적으로 타격하겠다, 공격하겠다라는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북한 측이 뭐 로켓을 발사한다고 한다, 아니면 뭘 조금 한다고 한다라는 조짐만으로도 그 조그만 국지전이 한반도 전체에 전면전으로 퍼질 수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작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작전 계획의 정체를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 여기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목숨에 걸려 있는데 당연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을 단순히 군사안보상의 이유로 감추고 있는 국방부는 도대체 이 한반도를 지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한반도에 있는 미군 기지를 지키겠다는 것인지 자신들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정부와 언론이 자신들이 벌이는 전쟁 연습을 그런 평화를 위한 것이라 위장하고 그런 훈련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정말 직접 눈으로 보니까 여태까지 언론과 정부가 무엇을 숨기고 왔구나, 이런 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보아왔듯 이 한반도 문제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북미 간의 협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권한도 권리도 없으면서 책임도 못 지면서 제재니 특정 대리니 운운하며 오히려 미국의 이 전쟁 책동에 더 설치며 전쟁 연습 더 적극적으로 몰아붙이고 전쟁 위기 높여가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로 이루어지는 전쟁 위기에 결국 죽어나는 건 우리와 같은 국민들입니다. 이 한반도에 사는 모든 민중들이 전쟁을 절대 원하지 않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쟁 책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평화의 파도 타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핵전쟁 불러오는 군사훈련 중단하라. 이러다가 전쟁 난다. 전쟁 연습 중단하라. 제재는 해결이 아니다. 대화로 해결하라. 한반도 평화 위협 전쟁 연습 중단하라. 안보 위기 고조시키는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한미 당국은 평화협상 즉각 시작하라. 네, 큰 박수로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나라의 이익만으로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평화의 목소리는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평화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사드 배치는 안 된다, 전쟁 훈련은 안 된다, 우리 한반도의 평화지대인 개성공단이 다시 재개되어야 한다, 제재와 대결보다는 대화와 협상의 길로 한반도 평화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시는
서울 시민 여러분, 한반도 평화의 문제는 그 어느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한반도의 평화로운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평화의 문제, 평화의 대화를 지금부터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네, 곧 있으면 총선입니다. 20대 국회는 평화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대결과 제재가 아니라 한반도 대화를 시작하는 평화협정 논의가 시작되는 평화국회가 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로운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우리 시민들의 평화의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주 수요일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는 시민들의 평화의 목소리를 담는 평화행동이 진행됩니다. 네, 이제